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70번째 리뷰입니다. 벌써 7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챕터는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챕터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다른 경험과 다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서로가 절대로 똑같은 지각을, 다른 말로 얘기해 똑같은 이해와 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지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간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간격이 멀면 멀수록 완전히 다른 지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똑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지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시너지를 내야 되고 삶의 효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갖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자신의 관점과 다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견들 너머에 진실한 사실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과 벗어난 지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상호 의존의 세계로 넘어가서 보다도 높은 형태의 삶의 성과를 누리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씁쓸함이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이제 결혼 생활에서 서로 다른 남녀, 그다음에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삶의 시너지와 상호 의존의 세계와 또 성과를 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서로 배우자라고 해도 서로 다른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상대를 배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장기간 동안의 어떤 외면이라든가 무시는 폭력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사와 부하 또 동료 간에도 서로 다른 지각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의 어떤 상대를 존중하는 공감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봉사활동에서도 심지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그 봉사활동 조직 안에서도 이 서로 다름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습관 5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면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의 전제에서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를 구하는 것,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요청하는 법도 우리 습관 5의 마지막 스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만 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배려는 좋은데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대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내 주장만 잔뜩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용기는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죠. 이 양측이 다 배려는 없고 용기만 발휘하는 경우, 배려는 많은데 용기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지속적인 상호 의존의 세계, 관계를 이어서 시너지를 내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엄마가 아이를 배려하고 있는지 아이가 엄마를 배려하고 있는지 정말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가 파트너를 배려하고 있는지, 파트너가 리더를 배려하고 있는지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호 우존의 단계에서만이 높은 형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호 우존의 세계에서는 습관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스티븐 코비는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의 3대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이야기를 하죠. 에토스는 평소의 성품이죠, 성품. 어떤 신뢰와 신용을 형성하면서 살아왔는가. 주도성, 습관 1, 2, 3에서 이야기하는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토스, 이것은 뭐냐면 공감이죠. 독립된 자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관계죠, 이게.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설득. 이것은 뭐냐면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또 이해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실상은 뭐냐면요. 이 로고스적인 측면만을 되게 발달시키고 강조하고 그럴 때만이 영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잔해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 파토스와 에토스와 같은 이런 운해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챕터에서 그 협상의 테이블에 나간 이제 그 두 회사와 회사 간의 그 협상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거래하던 회사에게 이번 좀 가격을 더 높여서 저희가 더 높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협상팀을 만났는데, 상대 협상팀은 변호사까지 대동하면서 그 계약서를 3일에 걸쳐서 만들어서 애써서 만들었고 온 그런 팀이었죠. 얼마나 서로가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의 CEO는 상대가 가지고 온 그 3일 동안 준비해서 가져온 그 계약서를 첫 문장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는 당신의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를, 이 계약서 상에 무엇을 어떤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문장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은가 해서 계약서를 끝까지를 읽어가면서 상대들이 준비했던 의도가 뭔가를 온전히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의 의도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한다라면은 더 높은 서로 간의 시너지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을 때, 상대에서는 계약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서 계약합시다.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회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지 삶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이해를 구하고 나의 요구와 내가 원하는 바를 이해를 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슬기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 자신의 생각을 좀 분명하고 또 상세하고 또 시각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할 노력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먼저 상대를 이해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신이 가졌던 생각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나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원래 생각했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입장을 통합해내는 그런 융합해서 제안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유연성,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의 세계에 있어서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성성적인 관계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 안정감, 자신의 각본, 서로가 각본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태도와 안정감이 있어야지만이 이 상호 의존의 세계,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개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유연성과 개방성을 발휘하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에 내가 성실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획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이제 입춘이 지나고 다소간 추운 기온, 한반도가 굉장히 낮은 저기압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마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위가 뒷모습을 보이고 물러날 것 같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그리고 정말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한 달 이내에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인내하고 끈기를 발휘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황망하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엇보다도 습관 1, 2, 3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한 일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측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황금거의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